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국어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핫한 화두가 되고 있는 독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솔루션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업만 듣는다고 독해 점수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판타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또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이 독해가 아니라 해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해해야 읽힙니다. 그리고 단지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저랑 어떤 부분부터 함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냐면요, 도대체 어떤 문제 유형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에는 어떤 또 방법이 있는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데려온 것이 바로 생각의 기술, 육색 사고 독해법입니다. 생각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어떤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나서도 뭔가가 뚜렷하게 내 실력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참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저는 다시 한번 육색사고 독해법을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육색사고 독해는요, 그대로 우리 국어시험의 독해에서 측정하는 5가지의 사고력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사고력의 첫 번째는 사실적 사고이고요. 두 번째, 추론적 사고. 요즘 이 추론 정말 말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비판적 사고. 네 번째, 창의적 사고. 그리고 5번째, 어휘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 5가지 것들을 정말 우리 시험에서 다 묻냐고요? 네, 이것들을 묻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문법이나 어휘의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독해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독해에 관련된 독해에 관한 하나의 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시면 수험 기간이 굉장히 난감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를 만난 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끝까지 한번 이 육색사고 독해에 관련된 육색사고법에 관련된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인지 아니면 헛된 시간이었는지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 사고력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적 사고를 통해서 시험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아마 초중고 시절에 굉장히 많이 보셨던 문제 유형이실 거예요. 다음 중 윗글의 내용을 읽고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가장 일반적으로 묻는 거죠.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물론 사실적 사고 문제 유형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죠. 뒤쪽으로 제시되어 있는 추론이나 비판, 창의, 어휘적인 사고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실적 사고를 가장 큰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색사고 독해에서는요, 이 사실적 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흰 모자를 씌워 드립니다. 이유는 비우셔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자, 시험장으로 갈 때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아침에 들었던 그 노랫소리 때문에 지문이 안 읽혔다, 막 이런 고충도 얘기를 하시고요. 혹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이 좀 나쁜 거예요. 근데 시험날 컨디션 좋은 수험생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으실까요? 혹은 좀 지문의 난도가 높았다, 낮았다, 뭐 이런 것으로 이 사실적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 말이 되나요? 한국말인데
우리가 51개의 의문을 배우고 읽는 건 다 되는데 왜 안 읽혀? 이해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사실적 사고를 정말 잘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 네,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로 푸셔야 되거든요. 자, 비워라 과정입니다. 조금 후에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실제 우리 가장 최근에 있었던 6월 10일 지방직 9급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실적 사고의 모자를 씌우고 그리고 문제까지 푸는 이 과정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추론적 사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 추론, 비판, 창의, 어휘적 사고는 사실적 사고를 다 깔고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절대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보시고 거기에서 근거를 잘 잡아서 답지와 비교를 하셔가지고 문제로 추출, 문제로 푸는 과정, 바로 이게 추론적 사고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혼자서 글을 읽고 답지를 통해서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에 맞게 답지를 끌어서 추론을 하셔야 된다. 자, 세 번째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사실 그렇게 많은 문항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항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적 사고 문제 유형이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이 추론적 사고의 문제인데요.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문학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발문의 형태예요. 하지만 따지고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인 사고도 사실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어휘적 사고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은 달라진 우리 국어 시험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또한 준비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그런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필요한 솔루션을 드리고 이 어휘적 사고에 관련된 공부법을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언어 지문으로도 이미 기출이 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직접적으로 단답식의 어휘 문제도 나오지만 지문을 가지고 이 어휘적 사고를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짜장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난 짬뽕, 다음 탕수육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사고를 할 수 있는데요. 짜장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어휘적 사고를 이렇게 시험에서 묻는다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답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문항으로도 묻지만 또 하나는 지문의 내용으로 가서 어휘를 바탕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한테 발문을 주고 접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 유형과 함께 5가지 사고력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가니까 글자는 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은 머리에 남아있지만 온전히 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채워져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그래서 또 한번 얼마나 육색사고 독해를 하는 이 수험생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 매개체가 되고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시험 문제와 함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 육색 사고 그리고 5가지 사고력에 대해서 문항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